참, 이번 시간에는 JDBC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JDBC 구조라기보다도 프로그램 만드는 구조예요. 모델 1, 모델 2 이런 얘기 자주 나와요. 근데 무슨 얘기냐? 모델 1, 모델 2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 어셈블리 C형 언어 그런 애들 프로그램 언어라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냥 쭉 짰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짰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 얘기했어요. 만드는 건 하루면 걸려요. 하루 만드는 거. 뭘 만들 건지 결정하면 만드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근데 유지 보수는 평생 해야 되더라. 프로그램 쓸 때까지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되더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고민해 보니까 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C 언어 이후의 언어들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언어들이 전부 객체지향 언어로 넘어왔죠. 그리고 객체지향을 이용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모델 1이랑 모델 2예요. 그래서 모델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짜고 있는 방법을 보통 모델 1이라 그래요. 그냥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모델 1이네. 봐서 구조가 없다 싶으면 모델 1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델 2는 보여주는 부분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요. 어떤 본인이 원하는 처리 결과물을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요. 그 세 개가 코드에서 분리되어 있는 거를 의미해요. 모델 2. 그래서 대표적으로 뷰, 모델, 보통 뷰 모델이라 그래요. 뷰 모델.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구분해서 컨트롤러라고 따로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컨트롤러라는 애를 따로 두기도 하는데 보통 이거 같이 MVC에서는 보통 같이 둬요. 그래서 보여주는 부분, 데이터베이스 조작하는 부분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 이게 뷰 모델에 더 가깝고요.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랬어요. MVC에서는 합쳐 있어요. 컨트롤러랑 뷰 모델이랑 같이 말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분리한 MVVM 이렇게 MVVM이었나? 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많이 안 쓰니까 기억이 안 나네. 분리해서 짜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MVC 패턴이 뭐냐? 모델 2가 MVC 패턴이에요. MVC. 그 MVC는 뭐냐? 모델, 데이터베이스 읽고 쓰고 하는 그 모델, 뷰,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그런 작업, 컨트롤러, 사용자한테 입력받고 어떤 뷰를 쓸 건지, 어떤 모델을 쓸 건지 결정하는 프로그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VC 패턴 하나의 코드에 얘네들이 뒤죽박죽 있어가지고 유지보수가 힘들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세 개를 어떻게든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모델이에요. 모델 2라 그러고요. JSP 가면 모델 1, 모델 2 따로따로 배우는데 결국에는 모델 1은 그냥 여러분들 시키면 그냥
디자이너들이 보통 모델 1으로 짜요. 디자이너도 프로그램 안 배운 분도 모델 1으로 짜주면 잘 짜요. 프로그램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것만 계속 한 몇 년 보면 모델 1으로는 다 짜요. 구조를 갖춘 게 모델 2고요. 어떻게 구조를 갖췄냐? MVC 형태로 모델 구조를 갖췄어요. 그래서 MVC가 뭐냐? 모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DAO, DTO 나중에 배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클래스들이에요. 그 다음에 뷰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사용자 입력을 받고 입력한 DB에서 읽어온 결과물을 화면에 보여주고 뷰고요. 컨트롤러 사용자가 어떤 DB의 내용을 어떻게 보여줄 건지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 1은 안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다 모델 2로 짜라 그래도 나중에 다 모델 1으로 짜고 계세요. 왜냐면 페이지 하나, 화면 하나 만들래도 하나, 둘, 세 개나 따로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서 클래스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귀찮아서 하나의 클래스에 다 때려박아요. 그럼 모델 1이 되죠. 지금까지 짜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용어들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면접 가서도 물어봐요. 다들 이거 많이 써요. 맨날 뭐 하나 배울 때마다 물어보는데 많이 쓰니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 그거 안 쓰는 회사는 이상한 회사인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될 회사인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뭐 몰라도 전산인이면 상식상 알아야 돼. 상식상 정말 뭐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알면은 전공자 70%보다 나아요. 훨씬 상위 30% 정도 수준이고요. 몰라요? 요즘 대학생들은 난 가장 충격적인 게 대학교 가는 이유 물어보면은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캠퍼스 낭반을 위해서 대학에 가야 된대요. 그게 1위예요. 요즘 설문조사 하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면. 근데 이거를 몸소 체험하고 충격적이었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수업하고 나서 갑자기 대학교에 간대요. 취업 1년 하고 대학교에 간대요. 아니 왜 그러냐? 말은 안 하는데 놀러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5세 이후는 취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여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더 이득이라고 전산 쪽에서는 이득이에요. 왜냐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하기가 힘든데 코로나 핑계대고 구조조정 연락할 거예요. 그럼 그 자리 전부 초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취업이 더 쉬울 거예요. 전산 쪽은. 근데 갑작스런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나도 그랬거든요. 다 잘리고 없을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다음 코로나 때 살아남으려면 빡세게 하셔야 돼요. 취업하고 나서가 더 빡세요.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클립스 열어가지고 한번 같이 만들기 전에 이거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모델 2 구조를 한번 구현해 봐 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있죠. 여기 보면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아까 용어 있는 걸 안 했네. 자, 계속 용어 나오니까 테이블. 자, 이 하나의 테이블을 담을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여기 뭐 시간, 이름, 나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세 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서 읽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 개를 자바 코드에서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프로그램에서 쓰려면 DB에 있는 내용을 자바로 읽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DTO
VO 이렇게 불러요. 저는 DTO로 쓸 예정이에요. 데이터 트랜스퍼런스 오브젝트 DTO라는 클래스에 얘네들을 담는 거예요. 이거 요청하면 읽어와가지고 DTO에 닮아서 자바 코드로 운영할 거예요. 근데 이 클래스 이름 지을 때 보통 DTO 뒤에 붙여요. 무슨 테이블 DTO. 근데 무슨 테이블 VO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VO 오브젝트인가? 이거 뭐 약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 쓰니까. 다시 한번 DTO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거 계속 나와요.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TO, DAO. 근데 그 정도 당연히 알 거라고, 안 물어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서 안 물어보는, 구차하게 그런 걸 물어봐? 뭐 그런 느낌? 그냥 정말 물어볼 거 없어서 물어보는데 답 못하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 없어요. 자, DTO 뭐냐면은 DB 내용을 자바 코드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걔를 클래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DTO 클래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이거 세 개를 담을 수 있어야 되겠죠. 프라이베이트로 요 세 개 담을 수 있는 파일 이름이 있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서 세터, 게터가 있어야 될 거고, 객체니까 뭐 투스트링, 컨스트럭터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DTO 클래스라 그래요. 데이터 트랜스퍼런스 오브젝트. 그 다음에 얘는 하는 일이 뭐냐면 순수 데이터를 담는 작업을 해요. 순수 한 개면은 DTO 하나에 담는 거고요. 검색한 결과가 10개면 DTO 인스턴스 10개에 담는 거예요. 데이터 하나 읽어올 때마다 이게 데이터가 하나씩 있으니까 한 개 읽어오면 하나 선언해서 하나에 넣는 거고요. 10개 DTO 인스턴스가 10개 있어야 데이터 10개를 담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DB에서 DTO에 데이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JDBC를 이용해서 요청해야죠.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JDBC에서 요청했죠. 그래야 자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읽어가지고 가져오는 작업, DB 관련 작업들, 얘는 DB 관련 작업이 없어요. 순수 데이터 하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DB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들어간 DAO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요. 뭐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데이터에 접근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 요청하고 요청 받아서 이 안에서 DTO의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한 사람한테 주죠.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DAO, DTO. 자, 우리 그래서 예전에 짠 거 봅시다. JDBC 연결하고 셀렉트문 넣고, 그럼 여기서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리절트 셋에서 화면에 찍었죠. 그 부분에서 DTO에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바에서 DTO를 조작할 수 있겠죠. 근데 DTO가 여러 개라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는 하나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레이 리스트에 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구현 순서를 볼게요. 처음에 DB를 확인해서 DB에 맞는 컬럼을 DTO로 만들고, 그 다음에 DAO에서 우리 예전에 했던 DB 작업들 Insert, Update, Select, Delete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함수가 실행되면 DTO가 리턴되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DAO, DTO.
자, 요 앞에 보면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예정이냐면 뭐 뷰를 인풋 뷰 인풋 뷰 그 다음에 아웃풋 뷰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에 비즈니스 로직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인풋 뷰 사용자 입력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인풋 뷰가 보여져 가지고 화면에 뭐 값을 입력하세요 그런 내용이 들어오겠죠. 그럼 값을 입력받으면 비즈니스 로직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사용자 입력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죠. 뷰를 아웃풋 뷰 요청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 이용해서 DB에 접근해서 읽어오든지 여기서 처리를 하든지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요청하면 요청에 대한 처리. 그럼 처리 결과가 아웃풋 뷰로 또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면에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세 개의 과정이 끝나면 다시 사용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어떤 작업을 또 할 건지 대기하는 작업으로 또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보여주는 부분들 얘가 뷰고요.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겠죠. A를 요청했는지 B를 요청했는지 C를 요청했는지 거기에 따라 얘네들이 실행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걔를 분배하는 작업들 컨트롤이라 그래요. 사용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처리해서 거기에 맞게 해당 인풋 뷰, 해당 비즈니스 로직, 해당 아웃풋 뷰 연결해 주는 애들 컨트롤러라 그래요. 모델은 뭐 DB 읽어오는 작업 정도 되겠죠. 모델. 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나의 페이지에 쭉 짜던 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짜는 거를 습관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작업 순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프로그램 짤 때 제가 어떤 순서로 짤지 참 고민스러워요. 근데 재밌는 게 알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짜셔야 돼요. 1번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짜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 전엔 보통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먼저 짜는데 대부분 아는 프로젝트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모르는 프로젝트를 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모르는 프로젝트를 모를 때는 뷰버터 만드는 게 쉬워요. 뷰버터. 내가 무슨 프로그램 모르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뷰부터 만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실제 뷰부터 안 만들면 맨날 바꿔야 돼요. 뷰 사용자한테 화면만 보고 이렇게 동작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쉬워요. 내가 시스템을 전부 알고 구현하면 DB를 먼저 구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스템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본인들이 실무 가서도 뷰를 먼저 구현하는 게 맞아요. 대부분 초임들은 뷰 먼저 구현해요. 이게 왜냐면 뷰가 바뀌면 서로 연관을 줘요. 연관을 주는데 본인들이 명확한 구조를 알면은 어차피 DB가 중요하기 때문에 DB를 먼저 만들면 나머지가 더 자동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명확하지 않으면 화면이 계속 바뀌면 DB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DB 바뀐다는 게 이 전체 작업이 다 계속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하려면 뷰가 더 쉬워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작업하려면 뷰가 더 쉬워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델 1이 훨씬 쉽죠. 근데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델 1 너무 어려워요. 모델 2로 짜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저는 같이 짜니까 데이터베이스 먼저 짜드릴 예정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거 뷰 먼저 짜려면 이거 코드는 뷰 먼저 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대충 이거 맞냐 그렇게 할 때 뷰 먼저 확인하시고 뷰 먼저 짤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는 같이 짜니까 DB를 먼저 구축할 예정이에요. 1번 DB 구축을 하고요. 다음에 2번 DTO를 만들 예정이에요. DB에서 값을 읽어서 저장할 수 있는 DTO. 그 다음에 DAO 작업을 할 거예요. DAO는 뭐가 있어요?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딜리트 해서 DTO를 다루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DAO 작업이 끝나면 뭘 할 거냐면, 자, 여기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사용자가 A 요청하면 컨트롤러가 A 작업하고 B 작업하고, 아니 인풋 뷰 작업하고, 비즈니스 로직 작업하고, 아웃풋 뷰 작업하고. 근데 이거 잘 보면 B라는 애가 요청해도, B라는 작업을 사용자가 요청해도 똑같은 작업이 반복이 돼요. 인풋 뷰 보여줄 화면 만들고, 비즈니스 로직 만들고, 아웃풋 로직 만들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돼요. 뭘 요청하면 다 이 작업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때요? 항상 같죠? 항상 같으니까 인터페이스로 만들 예정이에요. A 요청에도 같고 B 요청에도 같고, 인터페이스 누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이 세 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형태로 되겠죠.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 구현부 만들겠죠. 각각 해당하는 얘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얘네들을 만들 예정이고요. 자, 컨트롤러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사용자가 하나의 요청을 해서 얘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면 그 클래스를 생성해서 input view, business logic, output view, A라는 작업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되죠. B라는 작업할 때도 얘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서 input view, business logic, output view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이거 아직 코드를 보면 좀 쉬워질 거예요. 대충 이해 안 되시더라도 계속 처음 코드 바로 보면 또 어려워요. 근데 좀 설명 듣고 코드 보고 프로젝트 끝나면 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고.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러는 어때요?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로직은 항상 똑같아요. 인풋 뷰, 비즈니스 뷰, 아니 비즈니스 로직, 아웃풋 뷰, 비작업 다 똑같죠. 지금은 프레임워크들은 인터페이스, DB 작업, 인터페이스, 뷰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똑같아요. 만들어 보면 10개 A 요청을 만들어 보면 모양이 다 똑같아요.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프레임워크들은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인터페이스 자기가 하나의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리고 본인들이 요 세 개랑 인풋 뷰, 비즈니스 로직, 아웃풋 뷰 얘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하나만 만들어요. 그 다음에 DB 연결하는 DAO 하나 만들어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왜냐면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새로운 로직 추가할 때 컨트롤러는 다 똑같잖아요. DB, DTO도 않고 다 똑같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스프링 가면 이게 위에 일일이 다 이거 연결하는 건 JSP에서는 일일이 이 작업을 전부 다 해요. 근데 스프링에서는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 한 개랑 여기에서 요 DB 연결하는 작업 한 개랑 끝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스프링은 아무것도 몰라도 다 해요. 좀 프로그램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하면 화면이 나오고 DB가 연결됩니다. 설명해 주면은 그냥 알바생들도 해요. 자, 그래서 또 나중에 가서 페이지 하나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데, 두 개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데, 어? JSP 하는 회사는 안 봐도 뻔하죠. 이 작업을 거기는 유지 보수가 거의 없는 회사일 확률이 높아요. 정말 JSP로 프로젝트 하는 데 가면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에서 굳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고 계속 유지 관리 하는 형태의 회사라면 페이지 이렇게 많이 만들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만약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JSP로 만들면 이 위에 작업을 다 해줘야 되고, 스프링으로 만들면 클래스랑 이 하나의 클래스랑 DB 연결하는 거 하나 써주면 끝인데, JSP로 만드는 회사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자, 하여간 결국엔 이렇게 구조화하게 되면 차후엔 구조화된 애는 자동으로 만드는 프레임워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웹은 이런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조화된 프로그램에서 프레임워크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프레임워크가 워낙 다양해요. 그리고 실무 가면 뭐 자기들만의 프레임워크 가지고 있는 회사를 보통 솔루션 업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솔루션 업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솔루션 업체들은 초임을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력을 쌓아서 이직하는 쪽이 더 빠를 것 같고요. 솔루션 업체를 초임으로 가면 그분이 할 일이 눈에 다 보여요. 굳이 초임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 능력에 맞는데 가지 않으면 본인들 성장하기 힘들어요. 축구 선수도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클럽에 가면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죠.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적절히 좋은 데 간다 좋지 않아요. 적절히 잘 택해서 가고요. 자, 전체적인 로직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MVC 패턴 얘기했어요. 여기 모델, 뷰, 보여주는 부분들 뷰고요. 사용자 보여주고 입력받고 출력하고 그런 작업들 해요. 뷰, HTML 페이지가 뷰에 해당되겠죠. 웹에선. 자, 그 다음에 모델, DB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웹에서 DB 연결하는 거랑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코드에서 DB 연결하는 거랑 완전 동일해요. 요거 가져다가 바로 웹에 붙이면 DB 작업 바로 가능하게 돼요. 완전 분리돼 있죠. 모델이라 그래요. 모델 부분 DAO까지 이렇게. 그리고 요 모델 작업 DAO 웹에서 그대로 DB 읽어올 때 그대로 사용해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하면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건지, 화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고, 요 DAO, DTO, 비즈니스 로직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연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업하는 게 컨트롤러고요. A 작업하려면은 이 뷰랑 이 컨트롤이랑 사용해야 되겠네. 그런 작업들 해주는, 매핑 작업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매핑 작업에는 이런 작업을 해야겠죠. 인풋 뷰, 비즈니스 로직, 아웃풋 뷰. 사용자 입력받고 입력 가지고 원하는 처리를 한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이 작업들, 그 중에 비즈니스 로직, MVC에서는 뭐 컨트롤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얘기하고요. 이걸 나눠서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둔 그런 애들도 있어요. 모델 구조에. 근데 MVC에서도 따로 놓긴 하지만 뭐 특별히 취급 안 해요. 자, 이런 구조로 만들 거고요. 실제 코드할 때는 DB 만들고, DB에 들어갈 DTO 만들고, DAO 만들고, 조작할 DTO에 데이터 담을 수 있는 DAO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애매하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해당 작업을 그때그때 이제
뷰, 비즈니스 로직, 그 다음에 아웃풋 뷰. 요청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요청을 실제 실행하는 컨트롤러를 만들겠죠. 그래서 뭐 여기 써 있는 순서대로 만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마지막으로 8번. 사용자 돌려보겠죠? 사용자 요청. 그 다음에 화면 보여주고 종료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순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클립스 열어보세요. 자, SQL 디벨로퍼도 열어보세요. 일단 DB를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에 만들었던 퍼슨 데이터베이스 사용해서 해볼게요. 자, 요 퍼슨 데이터베이스 작업해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작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미 있으니까 안 만들게요. 여러분 요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 오른쪽 클릭, 뉴 자바 프로젝트 해가지고 새롭게 프로젝트 만들어 봅시다. 9, 8, 3 MVC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MVC 패턴 모델 뷰 컨트롤러. 자, 여기다가 우리 아까 만들었던 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담으려면 맨 위에 거는 뭐로 선언해야 되겠어요? NO라는 애, 얘는 숫자죠, 인트. 얘는 네임은 스트링. 하잇은 이게 실수니까 더블, 날짜니까 데이트.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데이트. 그렇게 만들면 될 거예요. 자, DTO 만들어 봅시다. 자, 오른쪽 소스 가셔가지고 오른쪽 클릭, 뉴 클래스 하신 다음에 패키지에다가 컴 휴먼 DTO 합시다. DTO는 어때요? 테이블 개수만큼 있으면 되나요? 여기 퍼슨이죠.
person DTO 메인은 필요 없죠. DTO는 테이블이 한 개면 DTO 한 개인가요? 뭐 이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인하면 테이블이 세 개여도 조인하게 되면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걔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개발하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겠죠. 조인이 생기게 되면 이제 엄청 이쪽 구현부에는 엄청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뭐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놓은 데는 거의 없어요. 코드 가보면 뭐 초임들은 엉망진창이고요. 근데 경력자들은 그냥 놔둬요. 엉망진창인 대로. 왜냐면 구조하게 딱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그냥 대충 써요. 그래서 명확한 결과물이 없어요. 그건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아까 선언했던 애들 저장해 봅시다. int 넘버였죠.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나중에 관계는 없겠네요. 근데 프라이베이트 봅시다. 반드시 실제 프로젝트 할 때는 프라이베이트나 퍼블릭 둘 중에 한 개만 꼭 써주시는 게 좋고요. 변수명 이름 질 때 커멀 케이스라 그랬죠? 커멀 케이스 낙타등 요거 꼭 지켜서 쓰셔야 돼요. 이거 커멀 케이스 안 지키고 막 앞에 대문자 쓰고 그러면은 우리 세터 게터나 다른 거 자동으로 추가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자동으로 뭐 처리할 때 대소문자 잘못 쓰면 막 산으로 가요. 프레임워크들에서 걔네들 이름을 잘못 쓰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커멀 케이스 형태 지켜주셔야지.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 썼다가 나중에 동작 안 하는 애들 막 수두룩하게 나오고 막 에러 뜨고 막 그래요. 문법 아니지만 거의 프레임워크에서는 문법처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또 다음에는 name, 스트링, 더블인가 프라이베이트, 다음은 height, date, birth. 자, 이거 임포트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건 자바니까 자바 클래스니까 java.util 하셔야 돼요. java.sql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넣을 때 SQL로 넣으셔야 된다 그랬죠. 받을 때는 util로 받으셔야 돼요. 이쪽에서 넣을 일이 없으니까. 자, 뭐가 세터 게터가, 자, 생성자 먼저 만듭시다. 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세터 게터 추가합시다. 오른쪽 쳐서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 자동 완성이 있으니까 써볼게요. 쳐서 다 컨스트럭터 필즈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도 만듭시다. 이거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몇몇 프레임워크에서는 안 만들면 얘 때문에 오류가 나요. 내부적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자동화할 때는 얘 안 쓰고 위에 거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생성자 만들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to 스트링, 소스에 보면 to 스트링 있을 거예요. 얘도 뭐 기본으로 만듭시다.
to string은 뭐라 그랬어요? 이 객체를 찍으면 주소가 나오는데 to string을 재정의하면 문자열이 나온다 그랬죠. 또 하나 뭐가 있죠? 뭐 있나? 또 추가할 만한 건 뭐 있나 봅시다. 세터 게터 빼졌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자, 세터 게터, 게터 앤 세터 있죠? select all, generate 하면 기본 작업은 끝났어요. 작업한 게 뭐가 있죠? 생성자 추가하고 생성자 그 다음에 toString 하고 세터, 게터 세터 추가. 자,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